안녕하세요. 느린 영감입니다. 느린 영감은 어렸을 때부터 키가 커서 바보 같다는 뜻의 멀대라는 별명과 함께 싱거운 녀석이라는 별명이 별책부록으로 따라붙었습니다. 나이가 적지 않게 된 지금도 역시 변함없이 싱거워서 아직 간이 제대로 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이 들며 주변을 둘러보니 싱거운 사람들이 나 말고도 제법 눈에 띄더군요. 그중 한 분이 싱거움의 대가 최석운 화가입니다. 미치겠네. 처음엔 최석운을 보고 이런 소리를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의 그림에 나오는 주인공들을 보며 웃음이 터진 겁니다. 그의 주인공들은 시시하고 만만해서 그들만큼 시시하던 내가 그들과 비교하면 왠지 상당히 훌륭해지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나는 이렇진 않아 하는 안도감을 줍니다. 나는 소위 미술평론가 나으리들이 그의 작품을 어떻게 평하는지는 까맣게 모릅니다. 그런 류의 평론에는 관심도 없고요. 평론가의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먹어야 관심이 생기든가 말든가 하죠. 그냥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아저씨의 천연덕스러운 뻔뻔함, 그리고 시시함과 멍청함에서 아저씨의 배만큼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 최석운의 유머를 만끽합니다. 아저씨 배를 둘러싸고 있는 뜬금없는 핑크색 바지와 배경에도 소리 없는 웃음이 새어나옵니다. 얼빠진 아저씨의 표정에 비해 뒤에 앉아있는 고양이 표정이 더 사색적이고 지적이지 않은가 말이죠. 품위마저 인간을 능가합니다. 사실은 저 고양이가 주연이고 아저씨가 허수아비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는 기다립니다.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 고도를 기다리듯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기다립니다. 뭔가 울컥하는 70년대 쌈마이 감성이 주는 페이소스. 이병 전야 낯선 지방에서 맞는 내일 아침 무슨 일이 펼쳐질지 상상도 안 되는 여인 속의 풍경이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시들어 빠진 화분 하나, 옆방과 나눠 쓰는 흐릿한 형광등 대신 버드나무 가지가 은근슬쩍 월담하고 있는 것이 다를 뿐. 그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나 하는 걸까요? 아니 도대체 기다리고 있기나 하는 걸까요? 그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다에 쪼그리고 앉아 태평양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나비 부인처럼. 그러나 아줌마는 허밍 코러스가 흘러나올 만큼 우아하지도 않고 하얀 빤스를 단정하지 못하게 드러낸 채 얼룩진 페디큐어 바른 발에는 바다색 닮은 스랩바를 신고 담배를 한 대 피워물고 힐끗 돌아봅니다. 오줌 줄기만 안 보였다 뿐이지 영락없이 시야를 하는 중입니다. 속절없이 동백꽃 한 송이가 아줌마 궁뎅이를 훔쳐보다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정말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원래 최석우는 바위 대신 변기를 그려 넣으려던 것은 아닐까요? 화장실 벽에는 이발소 그림같이 갈매기 3마리 나르는 커다란 바다 액자 하나 걸려있고 말이죠. 아니면 그 액자 속의 아줌마를 확대해 놓은 그림일까요? 오래 기다리면 오줌이 어렵죠. 오줌을 놓아야 할 시간이 지나도록 오래 기다린 탓입니다. 그의 오줌 각도는 겸손하고 머리의 각도 역시 오야봉을 향해 고개 숙인 조폭의 고개만큼 꺾여져 있습니다. 많이 쪼그라들었지만 커다란 두 손으로는 돈키호테의 말 로시난테처럼 양쪽을 돌아볼 수 없도록 가렸습니다. 거친 사내의 얼굴에서 수줍음이 느껴집니다. 기다려서 미안하고 발기해서 미안해합니다. 미안해서 쪼그라들었습니다. 때론 통제되지 않는 수줍음도 있는 법입니다. 응가나 시야는 겸손해지라고 신이 인간에게 만들어준 제어장치. 최석우는 신만큼 교묘한 기술로
제어 장치들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식 터지는 헛웃음과 함께. 하지만 그는 홀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의 곁에는 늘 희망과 체온과 평온이 파랑새와 개와 화분의 모습으로 함께합니다. 그의 기다림은 너그러우며 평화스럽습니다. 시시한 그는 느긋하고 온유하며 게으릅니다. 그의 기다림엔 회방을 유혹하는 고요함이 있습니다. 괜히 다가가 시시한 그의 뒤통수 한 대 갈기고 싶은 한적함입니다. 웬만한 회방으로는 택도 없을 견고한 고요함. 산다는 것의 원모습은 이런 것이야 하고 그는 넓은 콧구멍과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는 5개의 발가락으로 보여줍니다. 이런 콧구멍을 그리거나 이런 발가락을 그릴 때의 최서군의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사물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 길게 찢어진 눈과 새우젓 같은 눈동자는 또 어떻고요? 대체 산다는 게 콧구멍을 후비는 것이나 발가락을 주무르는 것과 어떻게 다르다는 것이지? 발가락 5개와 하얀 발톱 5개를 꼬물꼬물 그리며 최서군이 중얼거렸음직합니다. 이 그림은 내 마음에 꼽는 걸작 중의 하나입니다. 비범하게 쪼그리고 앉아있는 이 자세. 반가운 소식을 물고 와야 할 까치는 나무에 앉아 나무일 보듯 쳐다보고 누렁이는 뒤에 앉아 곁눈으로 흘기고 있습니다. 내막은 모르겠지만 깊은 감정이 숨어있는 눈길이네요. 옆집 메리와 꼴이 되고 비빌 때 그가 하얀 고무신 한 짝을 집어던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괜히 질투야. 그러든 말든 까마득한 뒷산만큼 높아 보이는 돌팍 위에 앉아 그는 기다립니다. 짐작이 어려운 기다림의 높이입니다. 멀리 눈 아래에는 시골 초등학교 운동장이 펼쳐져 있을 법하고 아이들이 공차기하며 내지르는 맑은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바위가 아니라 변기를 그렸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자세가 너무나 예술이지 않은가 말이죠. 그는 자기가 무엇을 기다리는지 알기나 할까요? 고도일까요? 메리를 닮은 그녀일까요? 확실한 것은 13분쯤 후에 저린 다리를 절뚝이며 나무 등골 밑에 오줌 누러 갈 것이라는 것. 최서군의 그림은 늘 너는 인간이야. 별 볼 일 없어서 행복하지? 하고 짚어줍니다. 그의 그림을 처음 만나고 수년이 흐른 후에 어찌어찌 최서군의 얼굴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붕어빵 반죽을 부었다가 드러낸 듯한 뒤에 걸린 그림을 보고 껄껄 웃습니다. 그의 엄마일까요? 부인일까요? 가족 중에 제일 예쁜 여동생일까요? 아니면 밤 12시 괴종시계 소리에 맞추어 위태로운 뾰족 구두에 여장을 하고 밤거리에 나서는 그의 모습일까요? 그의, 아니 그녀의 팔짱을 끼고 자정의 순데렐라가 되는 유쾌한 일탈을 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제 그만 싱거움의 대가 최서군에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군요. 속 시원하게 싱거운 친구. 당신 덕분에 시시한 내 인생이 즐거워졌어. 당신은 천재라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